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지방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직접 사들이는 것을 포함한 지방 건설 경기 회복 방안을 내놨습니다. 미분양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것이 지역 경제 회복을 늦추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800가구가 넘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2,600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회복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빌라 등 B아파트에만 허용하던 매입형 등록 임대를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해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합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4월이나 5월쯤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방안에 대해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서 그도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 물량이 한 30% 정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전체 준공후 미분양의 한 14%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DSR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중과세 배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것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 경산시의 수건 사업인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가 마침내 성사됐습니다. 쇼핑몰이 들어설 곳은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인데요. 경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들뜬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있는 유통상업시설 용지입니다. 이곳 10만 9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이 땅은 애초 산업시설 용지였지만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경산시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보면서 지난해 4월 유통상업시설 용지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땅 주인을 찾기 위해 3개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고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이 신세계 사이먼을 제치고 낙찰자가 됐습니다. 낙찰가는 994억 5천만 원, 입찰 기준가 565억 원보다 428억 원이나 높습니다. 저희는 2월 28일까지 근본 낙찰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건축 인허가 및 시공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쇼핑몰 개점 시기는 2028년입니다. 건축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26년, 27년까지 건축을 통해서 28년 개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산시는 28년 개점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하는 연간 방문객은 800만 명으로 유동 인구가 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산 지식산업지구 활성화와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부터 시작해서 한 13,4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또 세수 정대 또 더불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도 있어서 기업들이 근로자들 구하기에 참 좋다. 입주 기업의 생산품이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선순환 구조도 목표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쇼핑몰 입주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머무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만들기에도 힘을 쏟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은행 설립을 위해 뇌물 35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호 전 DGB 금융그룹 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1심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가격을 부풀리는 불법한 방법으로 거액을 마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성규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35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호 전 DGB 금융그룹 지주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선고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인 DGB-SB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지 관련 공무원 측에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부풀려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 제공은 은행 평판 저하, 인허가 취소로 인한 회사 가치 하락 등으로 은행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 등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메시지, 보고 등 명시적 승인을 얻거나 보고를 통해 암묵적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김 전 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주요 임직원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평판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2023년 대구 퀴어 축제 당시 대구시가 행정대 집행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축제 조직위가 행정대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대구시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2년 전 대구 도심 한가운데서 대구시가 퀴어 축제 무대 등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며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행정 대집행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집회 방해에 따른 손해 700만 원을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홍 시장을 뺀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조직위는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폭력을 인정하면서 불법 지시에는 눈을 감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구시의 불법행위, 국가폭력 그대로 다 1심에 이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장의 명령 없이, 지시 없이, 행정명령 없이 국가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재판부가 국가폭력이라는 대구시의 잘못을 분명히 한 만큼 홍 시장 역시 시정 책임자로서의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시장이자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홍준표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집니다. 지금 이 판결에서 홍준표가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시정 책임자로서의 정치적 책임과 함께 개인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한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의료 공백과 관련해 의사가 형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관자 부위가 찢어진 환자가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잇따라 이송된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두 곳에서도 같은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고 그 사이 환자는 과다출혈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세 곳에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료진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오늘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준 동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재판과 치료 등으로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구청장이 자리를 지키도록 방치하면 결국 구민들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석준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 비용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홍 시장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무슨 죄가 되냐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SNS에서 내 아들이 명태균에게 속아 감사 문자를 보낸 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되고 무엇이 비난받을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것 때문에 내 아들과 최모 씨는 지금 의절한 상태고 여론조사 의뢰는 내 주변 사람이 선거 상황을 알아보려고 명태균이 주선하는 기관에 의뢰했다고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 방면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025 대구 마라톤 대회와 동시에 트레드밀 데이터를 활용한 가상 공간 속 2025 대구 온라인 마라톤 대회가 펼쳐집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가 함께하는 이번 온라인 대회는 2025 대구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오는 23일 대구 스포츠산업지원센터에서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2회차로 진행됩니다.